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특정 후견을 받는 발달장애인이 휴대폰 개통 등 악질 상행위 사각지대에 놓였다. 피해를 가장 잘 당하는 계약은 휴대폰이 가장 많았으며 불필요하게 개통하거나 요금제 결합 상품 등을 가입해 요금 폭탄을 당하는 피해가 빈번한 것이다. 특정 후견은 행위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후견인의 권한 범위가 특정될 뿐 아니라 기간이 한정, 피후견인의 인권 침해 가능성이 적다. 다만 피특정 후견인은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과는 달리 경증에 해당돼 취소권이 없어 악질 상행위 등에 노출되는 한계를 갖고 있는 현실이다. 먼저 피특정 후견인이 피해를 잘 당하는 계약에 대한 조사를 분석한 결과 10명 중 3명 이상이 휴대폰을 불필요하게 개통한 피해를 당했다. 더구나 10명 중 4명가량의 피특정 후견인이 판매 직원의 권유로 자신에게 적절하지 않은 요금제, 결합 상품 등에 가입했다. 주목할 점은 장애 정도가 매우 약함의 경우 더 많은 피해를 받았다는 점이다. 이게 지금 그래요. 기사가 요약된 거라서 막 여러 가지 어려운 말들이 나와서 그냥 제가 이해한 거를 그냥 대강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 이제 그러니까 질병이 있거나 뭐 이렇게 노년에 약간 치매가 있으시다거나 장애가 있다거나 이래서 어떤 판단 능력이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이제 후견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발달 장애를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성년이 되기 전에는 그냥 부모가 다 의사를 정해주면 되고 우리가 다 대리를 하면 되는데, 우리 아이도 벌써 딱 성년이 되고 나니까 무슨 통장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무슨 인감증명서를 하나 떼려고 해도 본인이 의사가 맞냐,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되시는 게 맞냐, 엄마인 게 소용이 없고요. 그렇게 이제 후견인을 요구를 하는데, 예전에는 뭐 한정치산자 이래가지고 금치산자 이래가지고 재산에 대한 거,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만 그거에 권리를 못하게 됐고 이제 그거를 대행해주는 후견인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재산뿐만 아니라 무슨 자기의 주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거 아니면 권리에 대한 거를 본인이 못할 때 이제 후견인이 있는데 그게 종류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전반적인 거를 다 도와주는 거는 성년 후견인이고, 일부는 이제 다 능력이 있는 거야. 일상생활은 자기가 다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요런 어느 정도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후견인을 한다라는 게 이제 특정 후견인이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임의 후견인도 있고 무슨 한정 후견인이라는 것도 있고, 그걸 이제 우리 아이를 어떤 거를 할지를 정해갖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지금 이거는 특정 후견인의 경우에 이런 피해 사례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사 내용에도 나오는데, 만약에 이렇게 성년 후견인이거나 하면 이 사람이 만약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인, 그러니까 성년 후견인이 있어. 난 후견인이 있고 나는 피성년 후견인인데 내가 어떤 잘 모르면서 잘못 듣고 만약에 가입을 했잖아요. 그럼 취소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낼 수 있어.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장애를 가져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잘못했다, 이렇게 어떤 소명을 하면은 취소권이 있어서 뭐 핸드폰을 잘못 사거나 요금 상품을 뭐 폭탄 나오는 걸 잘못 가입했을 때 취소를 할 수 있어요. 신청해서. 환불 같은 근데 여기 써 있잖아요. 특정 후견인은 피특정 후견인은 취소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성년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고 이 특정 후견인을 지정했다는 건 그만큼 장애의 정도가 약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한 분들을 이용하는 이제 나쁜 여기 악질 상행위가 있다는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취소권이 없다는 걸 알고 일부러 더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통신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요거였을 때 LG인가 어디에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거기는 그런 그 규약이 있대. 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 이제 보통 요즘엔 개인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누가 봐도 조금만 얘기해보면 장애인인 것 같아. 보통 이제 우리가 왜 이런 거 그 가입할 때 이 사람이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안 하잖아. 개인정보도 있고 그건 확인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이 사람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LG인가 거기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LG인지 SK인지
그게 그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그냥 그 환불을 해준대요. 그런 피해에 대해서는. 근데 그게 이제 통신사마다 좀 다를 거고 제일 문제가 많이 나는 게 게임 회사. 맞아. 게임 회사는 네 게임 회사는 결제. 그거는 근데 정말 본인 결정이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본인 결정이 맞잖아. 근데 그리고 문제가 이게 만약에 뭐 엄마 핸드폰으로 할 수도 있고 뭐 내 핸드폰으로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뭐 장애인 당사자 거만 이 사람이 장애인 당사자 이름으로 핸드폰을 개통했는데 그럼 이런 경우에는 뭐 장애인 당사자 이름이니까 뭐 그냥 현실적으로 이런 걸 못하게 뭔가를 막을 수가 그런 장치를 해놨다고 해봐봐. 근데 내가 다른 사람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게임 이거는 진짜 문제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분은 아예 핸드폰을 아예 그냥 취소한 사람도 있고 이게 되게 문제는 문제인데 사실 이게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되게 애매한 게요. 이런 거는 강매를 한 거잖아. 근데 정말 본인의 결정으로 한 것들이 너무 많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게임 이게 이런 거는 다 본인 결정이잖아. 그러니까 저도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거를 법적으로 그래서 이걸 못하게 하기까지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런 기업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좀 더 강화할 수 있게 우리가 얘기가 돼야지 지금 당장에 고통받는 그 피해자분들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거나 이의 제기를 했을 때 검토될 수 있는 방안들이 생겨야지만 이런 범죄가 안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의 측면에서만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게 너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고 좀 그런 회사들에서도 좀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책임감을 느껴야 될 문제 같아요, 이거는. 특정 후견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 취소권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성년 후견인을 딱 들어버리잖아요. 내가 만약에 우리 지연이를 성년 후견인을 들었어. 근데 성년 후견인을 했는데 이제 하기 싫어. 안 했으면 좋겠어. 못 해요. 그래서 그거가 굉장히 이제 위험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바꿀 순 있고. 바꾸는 거야 되겠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모연대에서는 계속 그 성년 후견인제를 계속 반대하잖아요. 계속 반대를 하고 제가 이제 그 의문점이 발달장애인법에 어떤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대변해야 할 때 같이 살고 있는 보호자가 이 사람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돼 있어. 근데 발달장애인법이 우리 법에서는 굉장히 그 제일 상위법이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법들이 다 상위법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 발달장애인법에 이 사람의 의사는 같이 살고 있는 보호자가 대변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발달장애인이 인감을 때려갔네? 그럼 우리 생각에는 인감을 때려갔으면 내가 같이 살아. 그럼 내가 의사를 반영한 걸로 해서 떼줄 것 같잖아. 근데 인감을 때려가면은 인감법이 또 있대. 진해 규정이 인감법에 의해서 안 된대. 그리고 또 어디 뭐 등기소를 가면 등기소 또 법이 또 있대. 그래가지고 또 안 된대. 은행에 가면 은행 또 내규가 있대. 안 된대. 그러니까 발달장애인법에 이래요. 그리고 장애인 차별법에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발달장애인이 뭔가 인감을 때려 왔네, 도장을 만들러 왔네 하면은 이 사람의 의사인지를 모르잖아. 그러면은 그거를 제공해야 되는 그 기관에서 은행에서 관공서에서 이 사람이랑 의사소통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이미 갖추어져야 돼. 시각장애인이 오면은 시각장애인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게. 청각장애인은 청각장애인. 그럼 발달장애인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러면 발달장애인이 왔을 때 이 발달장애인이 온전히 이 사람의 의사로 내가 통장을 만들어야 돼요 라고 하는 거를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생각해봐. 그런 장치가 어디 있어? 생각을 읽어주는 뭔 AI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원래는 그거를 갖춰놔야 되는데 기관에서 갖춰놓지 않았으니까 같이 따라온 보호자가 이 사람의 의사를 대신한 걸로 해서 해줘 라고 정말 암묵적으로 계속 그렇게 했는데 그 전화가 계속 오니까 제가 안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다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성년 후견인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성년 후견인 안으로 들어가면 취소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남으면 한정 후견, 특정 후견 두 개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특정 후견은 공공 후견이라고 하거든요. 공공 후견인이 보통 특정 후견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한 끝에 그러면 가장 지금 우리나라의 제도권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이 공공후견을 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청했어요. 지연이. 그래서 내가 지연이의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우리 딸의 이제 특정 후견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신청을 성년 후견 하신 게 아니라 성년 특정 후견을. 그래서 신청해가지고 공공 후견을 신청을 해서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 신청을 했고 그리고 5월 11일 날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근데 어쨌든 동사무소에 신청하면은 그게 뭐 법원으로 가가지고 법원에서 이 사람이 후견인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를 판정을 해야 돼. 판정을 해서 후견인 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이제 공공 후견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딸의 후견인이 되는 거지. 공공후견이 이제 내가 안 하겠다고 하면 성년후견이랑 다르게 네, 공공후견은 5년마다 안 한 할 번씩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5년마다 한 번씩 바꿀 수 있고 1년마다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5년마다 한 번씩 바꿀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선배님도 그걸 선택하신 이유가 그건 거죠? 네. 5년마다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딸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게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감을 떼는데 너 인감 왜 떼러왔니? 그러면 저는요 부동산 매매하려고요. 이렇게 말을 못 할 거거든. 그리고 그거를 부동산 매매라고 이렇게 써. 그럼 이제 쓸 수는 있지. 그렇지만 그게 본인 의사인지를 어떻게 알 거야. 그래서 지연이도 뭐 공인인증서 만들 때도 좀 문제가 있었고 통장을 만들 때도 좀 문제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뭔가 장치는 있어야 되는데 제가 부모연대 이제 사무국 부모연대 활동가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그 외국은 어떻게 하느냐? 외국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는데 외국에서도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은 이 발달장애인이 어떻게 의사를 잘 표현할 건지를 지원을 해야 되잖아. 그럼 지원을 하려면 말 그대로 사람도 붙어야 될 거고 뭔가 되게 많은 지원 체계들이 붙어야 이 사람이 그런 조력이 돼야지 이 사람이 본인 의사인 거가 판명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그런 걸 하고 그런 걸 준비하고 있다네?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 그걸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막연한 거예요. 물론 발달장애인 본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런데 그거가 과연 언제쯤 될까? 나는 그냥 내가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까 나 죽기 전에는 안 되겠네?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단 공공후견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나도 내가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해보는 방법밖에 없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내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해보면서 이게 뭐 이제 어떤 문제가 있고 물론 이제 취소권은 없어요. 내가 지연이 후견인인데 지연이가 자기 발로 가가지고 핸드폰을 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내가 그 후견인 행세를 할 수가 없어.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는데 근데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보통은 왜 의사결정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은 특정 후견을 하고 의사결정이 전혀 잘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그냥 성년 후견을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는 정말 발달장애인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중증의 장애인은 지가 지발로 가갖고 핸드폰을 지가 개설을 한다고? 택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중증 장애인은 절대로 혼자서 잘 안 다녀. 혼자서 잘 안 다니잖아. 안 다니는데 혼자 가가지고 지가 이걸 한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경증의 장애인들한테 어떻게 지원해줄지가 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